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교직 논술 심화반 첫날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첨삭을 받고 저랑 같이 이 해설을 좀 보시면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구나,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를 아시게 될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첨삭을 받고 한 번 더 써보면 그럼 몇 번 쓰라는 거야 도대체? 한 문제를 3번 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논술 실력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쓰다가도 이제 똑같은 거 자꾸 쓰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한 번 쓴 거 또 쓰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틀린 걸 다시 다잡으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3번까지 쓰는 분은 못 봤고, 이제 쓰긴 써. 근데 3번째 거는 안 보여주더라고. 왜냐면 이제 2번째 때 충분히 첨삭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3번까지는 쓰더라도 보여주지는 않으시는데, 정말 그렇게 차곡차곡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결과값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당락 딱 2가지야. 그냥 뭐 성적이 더 좋고 뭐 덜 좋고 이거는 추후 문제고, 이제 이 논술 점수 20점 만점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좀 야박하게 느껴지지만 몇 점 이상 다 붙어 이게 아니라 몇 명 그 안에 못 붙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깎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최소로 잃어야 돼요. 점수를. 그러니까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이 교직 논술 기출을 풀어보는 건 의미가 커요. 쭉 우리가 10개년 문제를 풀어볼 거지만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습이 잘 되면, 그리고 전공 공부만 잘 해놓으면 교직 논술은 20점 맞아요. 맞을 수 있어야 되고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기 위한 방책이니, 전에 언젠가 뭐 이 문제를 봤더라도, 근데 저 선생님들 초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봤던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정말 시험장이다 생각하고 꼭 잘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초반 때도 얘기를 했지만 60분을 잘 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기초반에서 조금이라도 써봤으니까 선생님들이 다져졌을 텐데 60분 내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55분 내로 퇴고 시간까지 뭐 그 이전까지 해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시간, 그 다음에 구상지에다가 구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답지에다가 적는 시간, 그리고 퇴고하는 시간까지 잘 안배를 해야 돼요. 가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구상을 오래 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제 쓰는 시간을 줄여야 될 테고, 나는 구상을 단어 위주로 하고 쓰는데 좀 더 시간이 더 든다. 그러면 또 다르게 시간 안배를 해야겠죠. 조금씩 갖춰지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이제 다시금 내가 이거, 그래서 선생님들 쓰실 때 쓰고 나서 딱 문제 받아서 읽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을 재세요. 재가지고 적어 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다 끝났다, 손 놨다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시간이 선생님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면 시험장에 가서 거기서 플러스 한 3, 4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냐면 시험장이 주는 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딱 떨어지게 말고 연습 때는 조금 더 줄어들게, 60분이 아니라 한 50분, 55분에 끝났어요 할 수 있게. 아시겠죠? 그리고 꼭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첨삭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정도는 첨삭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다시 돌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뭘 잘못 썼구나,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구나,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활용 잘 하시기를, 저를 활용 잘 하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열심히 다 쓰셨을 거라 생각하고 쓰신 걸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는 2020학년도 기출로 드렸어요. 쓰기 편해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웠는데 라는 표정과 함께 어려웠어요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제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답쓰기 아주 좋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주차로 항상 드립니다. 볼게요. 자, 다음은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과 관련된 반성적 저널의 일부이다.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문제로. 자, 교직 논술 항상 서론 쓰셔야 되죠. 서론을 쓰고 첫 번째 문제. 세 교사의 저널에 근거하여 각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갈등 내용을 쓰라네요. 갈등한 내용. 누구예요? 최교사, 권교사, 그리고 김교사 이렇게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각각 기술하고 세 번째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교사별로 각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자, 2번하고 3번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2번 따로 3번 써도 따로 써도 되는데 선생님들 이제 써봐서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딱 알겠지만 자, 이어져요. 1번부터. 그쵸? 그래서 1번에서 갈등이 뭐가 있었어. 최 선생, 김 선생, 권 선생님이 각각 뭐 유아랑 뭐 누구랑 해가지고 있었어. 유아랑 학부모랑 동료 교사랑. 그쵸? 그 상황에서 2번 먼저 어떤 또 세 교사니까 각각 세 교사가 2번에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를 쓰래요. 선택한 행동의 이유. 그 행동을 선택한 이유를 쓰래죠. 최, 권, 김, 각각.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찾아서 해결 방안을 쓰래요. 문제점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선택한 이유가 이건데, 그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는 이렇게 묶어서 말했지만, 2번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또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처음 쓰는 상황에서는 아마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 쓰셨을 거예요. 연습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만 이렇게 해요. 네 번째, 최교사와 유아. 네, 세 가지. 최교사와 유아. 권교사와 학부모.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교사와 동료교사. 이 각각의 관계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쓰래. 덕목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이유를 논하래요. 이건 뭐 덕목, 뭐 인성 이런 말 없어. 그냥 일단 덕목 쓰고 그 이유도 논하래요. 자, 이런 포맷이죠. 이런 틀에다가 쓰고 이제 나중에 결론 쓰셔야 됩니다. 자, 채우면 돼요, 이제. 그죠? 찾아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쓰기 좋다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면서도 봤지만 갈등 내용, 어떤 행동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찾으면 돼. 지문에서 찾으면 되고요. 덕목이나 뭐 이제 해결 방안 이런 거 같이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제가. 그래도 뭐 열심히 하셨을 테니. 자, 그래서 배점을 먼저 보시면, 논술의 내용. 자,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이게 세 가지 써라. 3점이죠. 그 다음에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그리고 해결 방안 각각 3점, 3점 해서 2번, 3번 합쳐서 6점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덕목과 이유를 따로 덜어서 얘네도 각각 2점, 2점 해갖고 6점. 이렇게 해서 15점짜리 내용 점수 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체계가 논리적 체계성 3점,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 이때 2020년도 여전히 원고지에다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두 가지 합쳐가지고 2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량 없어졌다. 원고지 작성법 없어졌다. 합쳐졌다. 요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그냥 적용하면 돼요. 우리는 줄글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제 저도 줄글로 드리기는 하지만 아주 초창기 지금쯤에는 원고지 써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에너지 낭비도 되니까 그냥 줄글로 바로 연습하기도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너무 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원고지에다가 써보시는 것도 연습할 때는 괜찮아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문. 자, 최교사의 저널입니다. 최교사의 저널. 주영이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하다. 주영이 어머니께서도 그 점을 걱정하신다. 주영이는 거의 매번 식사 시간에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남긴다. 나는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주영이가 꺼려하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하였다. 그랬더니 어제는 주영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음식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 먹기가 싫어서 핑계를 댄 것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최교사 다 나와 있으니까 우선. 자, 먼저 갈등한 내용은 뭐예요? 있죠? 뭐 그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근데 이제 그대로 쓴다기보다 이제 조금 바꿔도 되죠. 편식이 심한 주영에게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꺼려하는 음식은 남기는 걸 허용해야 할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쵸? 배식된 음식을 편식 지도에 대한 내용. 저는 이렇게만 적을 텐데 선생님들은 풀로 적어야 돼요. 그쵸? 이 말을 그대로 써줘도 괜찮습니다.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주영이에게도 써도 돼요. 꺼려하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할지 갈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죠? 이 선생님은 골고루 먹도록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는 이 이유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유가 중요해. 다 먹게 했는데 왜 그랬냐? 건강을 위해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골고루 먹게 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생겼죠? 문제가 뭐예요? 배 아프다 그러면서 얘가 안 먹어. 그죠? 요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쓸 수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덕목은 이따가 같이 볼게요. 자, 1번, 2번까지는 됐어. 3번 해결 방안, 이건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우선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권교사의 저널이죠. 볼게요. 상희가 2학기에 접어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다. 며칠 전에는 힘없는 어두운 표정으로 등원하기에 상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아침에 밥 먹다가 엄마 아빠가 또 싸웠어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희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의 다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할지 언급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사실 상희가 말한 부모님의 다툼에 대해서 여쭙고도 싶었지만 혹시 이 말로 인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상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상희의 유치원에서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상희는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더 어두운 표정을 할 때가 많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갈등 내용 있죠? 뭐예요? 가정불화, 부모님의 가정불화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지 함구해야 할지, 부모 다툼에 대해서 아는 척 할지 말지, 이게 갈등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쭙고도 싶었지만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관계가 이유를 쓰라 그랬으니까. 관계가 누구랑 본인과 학부모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언급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더 어두워졌어. 아이가 더 어두워졌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낼지 선생님들이 내야 돼. 자, 내가 내라고요? 선생님들이 내야지, 그치? 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월입니다. 인성 정목도 좀 이따 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아까 동료교사 세 번째 문제 있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유치원 운동회와 관련하여 교사 협의회가 있었다. 업무 담당자인 박 선생님께서 작년에 실시한 운동회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면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자고 하셨다. 나는 유치원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회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함구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방식의 운동회에 대한 나의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운동회 방식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버렸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갈등 내용은 뭐예요?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함구해야 할지, 그거를 갈등한 거죠. 교사 협의회에서 의견을 낼지 말지, 먹일지 말지, 싸우면 아는 척 할지 말지, 의견 낼지 말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고민하다가 제안을 했어. 근데 왜? 이유를 쓰라 그랬으니까. 제안을 했다만 쓰면 안 돼요. 이유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유치원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자, 유치원과 지역 공동체의 연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연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했어. 제안을 했어. 근데 결과는 뭐야? 갔어. 자리를 떴어. 자리가 파해졌어. 그래서 회의가 끝나버려. 결정 못했어. 결과는 결정 못했어로. 결정을 못했어요. 그쵸? 결과가 다 안 좋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에서 필요한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 이걸 선생님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 앞에 찾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지문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서론.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갈등 상황을 만난다. 만나며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갈등 누구누구야? 유아와 학부모와 동료 교사와의 수많은 갈등 상황으로 서론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새 교사의 전월에 근거하여 각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드렸지만 다시 보면 최 교사는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꺼리는 음식은 남기는 걸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맞죠? 두 번째, 부모의 다툼에 대해 유아가 말한 내용을 부모에게 이야기할지 말아야 될지 갈등했고요. 김 교사는 다른 교사가 운동회를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할 때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운동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야 할지 항고해야 할지. 갈등. 요 세 가지는 3점은 틀리면 안 되죠. 예, 잃으면 안 되는 점수들이에요. 자, 두 번째. 각 상황에서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이것도 아까 최 교사 뭐 어떤 선택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채점은 뭘로만 해요? 이유로만 해요. 그걸 생각하세요. 문제에서 말한 게 나왔냐 안 나왔냐야. 그러니까 최 교사 같은 경우 건강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다툼에 대해 물을 경우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거에 걱정했기 때문에. 세 번째, 김 교사는 유치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아까 1번에 이어서 이 세 가지 합쳐서 6가지는 다른 걸 써서는 안 돼요. 그쵸?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혹시 얘기해보세요. 자, 여기서 골고루 찾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결 방안은 선생님들이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썼을 때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제가 같이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수많은 걸 썼었지. 이제,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답안은 만점 답안의 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도 이제 주세요. 만점 받은 점 답안. 저는 만점 아니고 18점, 19점인데요. 괜찮아요. 어디서 점수가 나갔을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복귀해보는 것도 좋아요. 후배를 위해서. 일단 후배를 위해서. 혹시나 내년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자, 그래서 만점 답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선택했는데,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선생님들이 골고루 낼 수 있어. 골고루 낼 수 있어요. 골고루 먹지 않아.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편식도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들 너 말이야. 현장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겠죠. 뭐 편식지도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면접 때도 제가 자주 물어보고. 그죠? 요리 방법을 바꿔서 아까 채소라 그랬나요? 싫어하는 음식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영양사 선생님과 연계해서 요리 방법을 바꿔서 골고루 먹게 해본다든지 또 편식지도의 대표적인 것들 싫어하는 채소, 야채 같은 거 직접 길러서 키워서 내가 손질해서 진짜 그렇거든요, 아이들. 저 들은 건데 어떤 선생님은 텃밭에서 막 고구마 줄거리 이런 거를 농사 짓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먹겠냐고요, 평소에. 근데 이제 막 그거 자기들 껍질도 까라고 한대.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기긴 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셔서 껍질도 까라고 한대. 그래가지고 뭐 살짝 데쳐서 그냥 먹어봐. 맛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뭐 이제 갖은 양념해서 조금씩 먹어봐. 너희가 기른 거니까 너무 맛있다. 아이들도 너무 잘 먹는다고 하죠. 고구마 순이 웬 말이야, 그죠? 그래도 직접 기르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제 방법들이 많죠, 편식 지도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푸드브릿지 별거 아니에요, 사실. 푸드브릿지가 그거야. 섞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좋아하지 않는 음식 섞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푸드브릿지 방법 사용해서 싫어하는 음식을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도록 지도하면서 점차 음식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래서 푸드브릿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식물 기르기 너무 멀리 오지만 식물 기르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싫어하는 음식이 포함된 요리 활동을 직접 하는 거죠. 아까 뭐 나물 무침도 했다 그랬지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만 마세요. 너무 멀리만 가지 마세요. 다들 어떻게 쓰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갑자기. 자, 두 번째. 아까 관계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 근데 아까 말할 때 전화로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화로 얘 현장에서 뭐 얘가 좀 어둡네요. 뭐 친구들과 어떻네요. 이런 말만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분 정중한 태도를 기반으로 부모와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고 가정과 협력하여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개별 면담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썼어. 왜? 아까 전화 면담이 큰 힌트죠. 전화 면담으로만 얘기를 하면 표정을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선생님이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지 혹시? 이제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면담, 정중한 태도 기반 이런 거 아주 좋은 워딩이죠. 요 개별 면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 뭐 얘가 더 어두워지든지 말든지 끝까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해결방을 내신 분들은 없죠? 그건 아니죠. 이 아이가 더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부모님의 그런 영향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너무 학대 같다 이거는 이제 뭐 신고로 들어갈 편이지만 그래도 살짝 부부싸움 하는 건 제가 알아요. 얘가 밖에 나가서 다 말해요.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언지를 주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개별 면담. 전화, 뭐, 메시지 이런 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메일 이런 거 안 좋아요. 직접, 특별하게 따로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데 얘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어둡다, 우울하다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더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알고 보면 답이 다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 아까 교사협의회. 이건 좀, 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이거는 두 번째 거고요. 죄송해요. 자, 제안을 했어. 유치원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결정을 아직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분 같은 경우 다음 교사협의회 시간에 유치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운동회가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PPT는 제가 못한 거고 자 보세요. 해결 방안으로 아까 결정하지 못한 채 다리를 떴다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도 모르게 툭 나온 건데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공통의 주제로 꺼내내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결정을 못했다고 했으니까. 다음 교사협의회 때 정식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냥 얼추 말하지 말고 자신의 제안을 꼭 관철해야 되는 건 아니지, 관철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교사협의회 시간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뭐 자리를 떴다. 이거는 교사협의 시간 일정 시간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에 막 안 끝났는데 막 간 거긴 하지만 막 처음 시작하자마자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죠. 지혜로운 방법. 어떻게 선생님들 각자 선생님들 한 명씩 찾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뭐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름아름 얘기하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유치원의 공동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다음 교사협의회를 기다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며칠 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정 못한 것들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대안이 없으니까 작년처럼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 쓰라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왜? 선생님들이 현장 가서 직접 직면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그게 문제이죠. 4번이 문제야. 문제라 그래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덕목 쓰라 그러면 그냥 일단 인성 덕목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눔, 존중, 협력, 질서, 배려, 효 아까 했나요? 있잖아요. 6가지. 질서, 배려, 협력, 나눔, 존중, 효. 이 6가지 인성 요소. 그 중에서 찾아. 없으면 뭐 다른 거 더 끌어오면 돼요. 자,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덕목과 이유에 대해서. 자, 제일 먼저는 책임. 여기는 유아와의 관계에서잖아요. 자, 그럼 적어볼까요? 덕목이 나눔, 질서, 배려,
협력, 질서, 배려, 협력, 나눔, 존중, 효. 이렇게 6가지 인성 덕목이 있잖아요. 웬만한 건 돼. 근데 뭐 이제 안 되면 더 뭐 말을 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정약용 책배소도 있죠. 이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두세요. 자, 여기다 적을까요? 정, 양, 용, 이번 기회에 책, 배, 소. 자, 이거는 어떤 교육감님이 이제 한참 전이에요. 어떤 분이 제시했던 그 요소들이에요.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딱 이렇게 한 번에 외워지잖아요. 정약용, 그 정약용에 책배소까지 넣어가지고. 그죠? 정직, 약속, 용기, 책임, 배려, 소통. 아마 제 기억으로 이렇게 될 텐데, 요것도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 두면, 제가 요거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건 우리 교육과정, 교육부 자료에서 제시한 3가지, 그리고 6가지 합쳐서 이제 3가지가 중복이라서 6가지는 딱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정약용 책배소까지 생각해 두면, 정직도 필요할 때가 있죠. 약속을 잘 지키는, 용기 있는, 책임감 있는, 배려하는, 소통하는, 뭐, 중복도 있지만, 여기서 거의 뭐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먼저, 최 교사가 편식 지도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요즘 뭐,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그 참교육? 선생님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공부해야 되니까. 안 볼 수 없죠. 자, 저도 조금 단편으로 있는 걸로 조금씩 봤어요. 어떻게 민원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상상 초월이어서 그냥 먹이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그래도 너무 고기만 먹고 비만되어서 걱정돼요.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 엄마가 먹이지 말랬으니까 먹이지 말아야겠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 저도 뭐라고 못해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론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특히 임용 시험에서는 학부모가 먹이지 말라 그러면 안 먹여야 된다. 이런 거 답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덕목과 이유를 써야 돼. 제일 적절한 게 책임이죠, 책임. 유아는 나에게 맡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와 내가 함께 길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인 발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신체 건강도 함께 증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책임이라고 보여요. 그죠? 예를 들면 존중 그래가지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채점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채점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책임. 그 이유 같이 얘기됐어요. 2번째, 권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인데 소통으로 썼어요. 제일 좋은 답이죠, 사실. 그렇죠? 왜? 학부모와 유치원이 소통을 통해서 유아가,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유아의 전인 발달이에요. 그렇죠? 유아를 함께 성장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책임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학부모와의 소통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존중이다. 그래서 학부모를 존중하는 해가지고 그래도 유아를 존중하는 학부모를 존중하는으로 똑같은 내용 써도 괜찮아요. 좀 더 소통이 조금 더 적합한 편인 거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김 교사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여기도 사실 교사로서의 책임감 이런 걸로 가도 문제는 없어. 근데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실제로 중복되지 않게 써라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배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 없어도. 그죠? 그래서 책임 또 쓸 수는 없고 여기 협력으로 접근을 했죠. 동료 교사와 관계 나오면 협력이 제일 좋은 답이에요.
이거는 동료 교사 나온다. 다른 어떤 것보다 협력이라는 덕목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선생님도 그냥 그렇게 딱 머리에 박아두세요. 뭐 존중도 좋아. 하지만 너 존중해서 그래 네가 결정한 거 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협력. 서로의 아이디어와 실천 기술을 배우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지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성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아의 전인 발달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다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표, 전인 발달에 합당하죠. 자, 이렇게 덕목 접근하면 돼요. 덕목 문제가 또 덕목, 인성 덕목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6가지와 이 6가지 중복 있지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4번까지 쓰고 됐죠? 그래서 다른 거 조금씩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로 이제 귀결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제 잘 쓴 답도 제가 조금 손 봐요. 수업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장 매끄럽게 제시를 해드리죠. 그리고 결론으로는 앞에 현장에서의 많은 갈등 상황으로 시작했으니까 결론에서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 눈으로 마무리를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유아는 뭐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로 결론을 내도 좋은 문제인 거죠.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거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답을 그냥 보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답을 그냥 보는 거는 한 80% 정도의 도움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0을 채워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써서 나의 실수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 교직 논술은 특히나 전공 그냥 외워야 돼.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외우고 문제 뭐 비슷한 문제 모의고사 뭐 이런 걸로 자꾸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해야 되지만 교직 논술은 그냥 난 다 맞다고 생각하고 쓰니까요. 그 맞다고 생각하고 쓴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첨삭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1주차였는데 교직논술 이렇게 이제 앞으로 9주 더 10주 동안 기출문제 하나하나 분석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주차 마칠게요. 감사합니다.